안녕하세요, 방구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와, 오랜만에 좀 하늘이 맑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구름은 좀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푸른 하늘이 살짝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이쪽엔 구름이 많지만 이쪽 하늘은 이렇게 선명하게 푸르게. 자, 날씨가 좀 됐네요. 물론 지금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초에 이제 상륙한다고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은 한 19도, 20도 정도 됩니다. 딱 좋은 날씨죠. 온도가 딱 좋습니다, 덥기에. 그 다음에 낮 최고 기온은 한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근데 오후에는, 늦은 오후에는 아마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날씨는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네요. 추석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전형적인 살짝 가을 날씨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저쪽 어딥니까, 남쪽 하늘은 더 보기가 좋은데요. 구름 보세요. 좋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좋음입니다. 공기도 맑고 좀 신선한 그런 날씨.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 앞에는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날씨가 되고 화창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많이 나옵니다. 기온도 딱 걷기 좋은 기온이기 때문에요.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걷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비가 올라치면은 거의 다른 사람들 모습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이제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이라든지 우비를 입고 걷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이렇게 아침 산책로들은 또 이제 길을 잃고 그냥 집에 머무는 그런 날들이 또 계속되기도 하죠. 최근에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요즘에 이렇게 아침 산책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참 많은데, 좀 많은 수의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유튜브 방송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마다 이제 좋아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좀 약간 얼굴이 낯이 익은 그런 분들 한 번씩 보잖아요. 아마 항상 똑같은 채널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정감이 간다고 그럴까요? 좀 살짝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선호하는 자신의 채널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즐긴다. 참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아주 좀 오래전에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물론 뭐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면서 화면까지 같이 시청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 막 워크맨 해가지고 조깅을 하던가 아니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가 할 때 딱 귀에 꽂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심지어는 헤드폰을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폰의 음질도 그냥 괜찮잖아요. 아예 그냥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연결하지 않고 폰 스피커로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런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약간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정이 가더라고요. 방금도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이제 지나가는 분 또 한 분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뭐 소음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참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또 뉴스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야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제 관심이 좀 최근에 쏠렸던 분야가 뭐냐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열차 같은, KTX 열차 같은 그런 공공 장소, 공공 공간이죠. 어떤 공공의 공간, 이 장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몇 시간 동안, 길게는 뭐 수십 시간일 수도 있어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10시간이 넘는 비행일 수도 있죠. 10여 시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KTX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비행기보다는 그런 운행 시간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몇 시간 정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서 뭔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다 좋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 중에, 뭐 사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런 열차나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소음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죠. 특히 누구겠습니까? 어른보다는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갓난아기, 갓 돌을 지난 아기,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들, 또는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중학생 이상이면 이런 그 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겠죠. 중학생 이상이면. 근데 초등학생들, 모든 초등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그 초등학생들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모든 학생은 아니에요. 일부 초등학생들 아직까지 주변 공간에 대한 어떤 관찰, 그런 감각이 좀 무딘 친구들, 아마도 저학년들이 많겠죠. 떠드는 경우, 칭얼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아마도 좀 그 빈도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막 크게 운다, 계속 소리를 지른다 라고 했을 때 같이 열차나 비행기 타고 있던 부모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죠. 최대한 좀 그런 이제 아기가 내는 소리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좀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우는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우는 걸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의 공간 안에서 막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한 군데 자리 잡고 계속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게 한 공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똑같이 그 쉽지 않은 공간에서 자기 표현을 어른들보다는 좀 쉽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이런 표현, 그런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제어가 잘 안 될 때,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그 아기를 컨트롤을 잘 못할 때, 컨트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어떤 어른이겠죠. 어른이 한 30대 40대 되는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비행기에서 일어났던 일, 그 부모한테 달려가서 막 항의를 했다고 하네요. 항의를 하면서 막 욕을 했고, 심지어는 그 부모한테 침까지 뱉었다고 하네요.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항공기 승무원들이 제지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도 시켜놨겠지만 아기는 계속해서 울어짖고 있고 거기에 화가 난 그 승객 한 명이 그렇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부모와 그렇게 대결하는 상황.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다른 승객들을 생각하면 살짝 이제 공포의 현장이 좀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공포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다들 싫겠죠. 편안하게 그냥 자신의 어떤 여행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들일 텐데 어딘가 다른 제3자적인 그런 발생지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내 편안한 여행에 이제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항의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본인한테 직접 하는 게 요즘에 좀 그렇잖아요. 승무원한테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최소한 그 정도입니다. 저는 항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뭐 인내심이 많고 관대하고, 그런 참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아기는 언제나 그렇지,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배려해야지, 자 뭐 지금 소리 나는 건 뭐 어쩌겠어, 우리가 먼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도, 일부 또 다른 의견들을 보면 뭐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 외국인들, 특히 뭐 유럽인들하고 같이 뭐 항공기를 타면, 비행기를 탔을 때는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조차 없다. 그렇게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부모에게 직접 가서 뭐 언성을 높인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승무원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없다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좋아요. 그럼 뭐 말하자면 일종의 뭐 국민성, 일종의 어떤 그런 배려하는 문화, 그런 문화들이 뭐 이렇게 깃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은 뭐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좋은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최소한 항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조용하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남는 자리가 있으면 조금 자리를 이동을 한다든지, 최소한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그 이제 소리의 발생지로부터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면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 보고는 참으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그것도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경험이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는 또 안 되는 일이죠. 문제는 그겁니다. 결론. 그런다고 아이가 울음을 멈추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음 자체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내는 소음 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막 겁을 준다든지, 아니면 설득을 한다든지, 아이고 울지 마라 타이른다든지 해서 안 울 것 같았으면 이미 아이가 아니죠. 동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동물, 물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떤 그런 좀 학습의 효과, 특히 동물들,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 그 다음에 자라나는 시기에 따라서 그 학습이 통하는 시점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또 차이도 나는 거고요. 시기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 개인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야기한 게, 그래 좋습니다.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그래도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나이 밑에 아이들, 그 나이보다 더 어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갓난아기, 갓 돌이 지난 아기, 이런 애들 보면 일단은 그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화내면서 싸워봤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원인을, 그 소음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더 좀 편안하게, 부모 입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한데 그 아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약간의 그런 배려. 물론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죠. 아기를 데리고 그런 비행기, 열차라는 공간에 같이 함께 탑승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다만 정말 화만 내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지 않을까요? 그 아기가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화를 내면은, 울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은 아기가 울지 않을까요? 그럼 아기를 바깥으로 이제 뭐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가지 말고 따로 내려서 다른 차 타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까? 심지어 비행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열차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아마도 KTX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어린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를 낸다고 또 이제 다른 승객이 난동을 부린 거죠. 그래서 또 승무원한테 제지를 당하고 분리가 된 다음에 그 정차역에서 뭐 사법경찰관한테 그렇게 인계가 돼서 조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뭐 열차라든지 비행기 타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좀 한 번씩은 있었어요. 물론 싫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답답한 이 공간 안에서 조용히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그 안에서 그 답답함을 좀 잊기 위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선가 소음이 들려온다. 쉬지 않고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 와, 그거 참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시로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여행이 참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좋아도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랬던 경험이 여행 자체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요즘에 비행기를 보면은 그런 아기를 동반한 그런 승객들의 좌석은 따로 배치를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 항공사 측에서 좀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100%는 이제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약간 오은영 박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항공기 안에서, 열차 안에서, 그런 공공의 어떤 공간, 이동하는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약간 심리적인 그런 해결책. 그러니까 아기한테도 그렇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승객들을 위한 그런 심리적인 해소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는 아이를 어떻게 좀 그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진짜 그런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진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좀 없도록 좀 최소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마도 그 부모들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을 거예요. 아, 애니까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내는 거지, 아기니까 울지, 단순히 이렇게만 말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는 또 어려웠을 겁니다. 다수의 다른 승객들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만 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절충점들이 잘 좀 찾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은 또 사람들의 이동이 있을 텐데, 이런 차량, 뭐 열차, 항공기 많이 또 이용을 할 텐데요.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 모든 승객들이 말이죠, 그런 게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동반하는 사람들, 각별한 또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아, 이렇게 이성적인 설득으로는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이번에 또 대이동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9월 3일 토요일 걷는 풍부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